지금은 1인 소기업 대표입니다. 직원은 많지 않습니다. 사무실도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50대 중반에 다시 취업한 사람들보다 조금은 다른 위치에 서 있습니다. 성공했다고 말하기엔 아직 조심스럽고 실패했다고 말하기엔 그래도 버티고 있습니다. 중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홍보 영상을 만듭니다. 동네 옷가게, 전통시장 점포, 작은 공장들, 대기업 광고는 아니지만 이분들에겐 꼭 필요한 일입니다. 처음부터 이 일을 하겠다고 정해둔 건 아니었습니다. 전 직장은 한국 패션 중견 기업이었습니다. 의류를 만들고 시즌을 준비하고 매출을 계산하던 회사였습니다. 마케팅 부장이었고 사람을 많이 만났고 인맥도 많았습니다. 그 인맥이 처음엔 도움이 됐습니다. 하지만 인맥만으로는 사업이 되지 않았습니다. 혼자서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계속 고민했습니다. 사람을 뽑기엔 부담이 컸고 혼자 하자니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 나이에 창업이 말이 돼? 취업은 더 말이 안 됐어. 정년이 있었거든. AI를 쓰기 시작한 건 대단한 이유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혼자서 사람 몫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기획서, 홍보 문구, 영상 구성까지 예전엔 팀이 하던 일을 혼자 해야 했습니다. AI는 똑똑해서가 아니라 혼자서도 팀처럼 일할 수 있게 해줬기 때문에 필요했습니다. 하루가 줄어들기 시작했고 버틸 수 있다는 감각이 생겼습니다. 형, 요즘 뭐 하면서 지내? 영상 만들어. 혼자서? AI랑 같이. 예전에 같이 일하던 직원이 있습니다. 구조조정 이야기가 나오던 시절 같이 고민하던 사람입니다. 지금은 제 회사에서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때 형이 먼저 나간 거 솔직히 놀랐어요. 나도 무서웠어. 그래도 지금은 같이 일하고 있잖아요. 예전엔 그 사람을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와보니 알겠더군요. 그 사람도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는 쉽지 않은 자리였습니다. 아내는 처음엔 반대했습니다. 정년 없는 일이라는 말이 가장 큰 설득이었습니다. 불안은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도 같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성공처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성공담이 아닙니다. 남은 시간을 어떻게 쓰기로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의 시작에는 한 장의 문서가 있었습니다. 불황은 갑자기 오지 않았습니다. 조용하게, 천천히, 그러다 어느 날 한꺼번에 무너졌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시작됐습니다. 사람들은 멈췄고 매장은 텅 비었습니다. 고객은 사라진 게 아니라 집으로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공장은 멈추고 물류는 막히고 원자재는 늦어졌습니다. 해외 바이어도 국내 바이어도 주문을 미뤘습니다. 뉴스에선 전 세계 불황이라고 했고 우리 회사는 그 뉴스 안에 있었습니다. 한국은 수치로만 보면 괜찮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장은 달랐습니다. 매출은 줄고 재고는 쌓이고 현금은 말랐습니다. 고객은 매장에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휴대폰으로 모든 걸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매장 디스플레이보다 썸네일 사진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점원의 설명보다 리뷰 한 줄이 더 믿을만 했습니다. 예전에는 브랜드를 믿었습니다. 메이커면 괜찮다.
그 말이 통하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습니다. 똑같이 입는 건 싫다고, 가격은 낮고, 디자인은 다양하고, 배송은 빠른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회의는 점점 길어졌습니다. 표정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보고서는 더 자세해졌지만 정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또 줄입니까? 현장부터 자르겠다는 거죠? 윗사람은 그대로인데요? 우린 사람이 아니라 비용입니까? 나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회사는 말했습니다. 살리기 위해 줄인다. 지금은 버텨야 한다.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내일 회사를 나가야 했습니다. 인원 감축안을 작성하는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누굴 남기고 누굴 내보낼지, 왜 그 사람이어야 하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했습니다. 부장님, 냉정해져야 합니다. 네, 감정이 아니라 회사 기준으로 봐주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몸은 움직였지만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누군가는 나가야 하겠죠? 그래도 섭섭합니다. 그 말이 더 아팠습니다. 문을 닫고 나왔을 때 회의실 의자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이 아닌 자리만 보였습니다. 보고서를 끝까지 읽었습니다. 그리고 멈춰 섰습니다. 마지막 줄에 제 이름을 적었습니다. 이 선택이 옳다고 말하진 않겠습니다. 다만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조용히 기울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퇴사 후 처음 맞은 월요일, 알람이 울리지 않았습니다. 평생 출근이 늦을까? 걱정하며 살았는데 그 걱정이 사라지자 이상하게 불안해졌습니다. 아내는 말을 줄였습니다. 잔소리도 아니고 싸움도 아닌 그냥 조용해졌습니다. 나도 괜히 조심하게 되었습니다. TV를 켜도 소리를 줄이고 문을 닫을 때도 살살 닫았습니다. 통장을 자주 보게 되었습니다. 들어오는 건 없고 나가는 것만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내가 받던 월급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누군가 책임지고 만들어준 돈이었다는 걸. 회의에서 늘 보던 사람들, 전화하면 바로 받던 사람들, 갑자기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는 사람이 아니라 직책으로 연결된 사람이었다는 걸. 우리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조금은 괜찮을 거야. 그 조금이 언제까지야? 그 질문에 대답을 못했습니다. 마트에서 계산을 하다가 아내가 말했습니다. 이건 다음 회사자 아무 말도 아닌데. 그 말이 내가 벌지 못해서 그렇다는 뜻처럼 들렸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부장이라는 이름이 떨어져 나가고 나니 나는 그냥 중년 남자 하나였습니다. 이력서를 다시 썼습니다. 경력을 줄여보고 표현을 바꿔도 봤습니다. 하지만 나이를 쓰는 칸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아이에게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아빠가 새로운 일 준비한다고. 하지만 아이의 눈빛은 그 말을 믿지 못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나도 무섭다. 왜? 당신이 무너지는 게 보이니까. 그 말이 심장을 쥐었습니다. 괜히 밖으로 돌아다녔습니다. 카페에 앉아 사람들 구경을 했습니다. 모두 바쁘게 살아가는데 나만 멈춘 사람 같았습니다.
늦은 밤 불 꺼진 거실에 앉았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는 집이 이렇게 크게 들린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때 나를 미워했습니다. 왜 더 잘하지 못했을까? 왜 더 버티지 못했을까? 가족을 책임진다고, 직원을 책임진다고 나는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나 자신을 책임지는 방법은 단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나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그리고 그 바닥에서 처음으로 다른 길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무너지고 나서 오래 생각했습니다. 내가 부족했을까?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너무 빨리 바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배우지 않으면 아무리 성실해도 밀린다. AI를 공부하다 보니 이렇게 느꼈습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네. 이건 생존이네.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직장이 있으니까 괜찮다. 하지만 진짜 현실은 이렇습니다. 업무는 늘고 인원은 줄고 기한은 짧아지고 그리고 이 말이 나옵니다. 야, 이거 AI로 하면 더 빠르대. 그 순간 현실이 갈립니다. 한 사람은 AI를 모릅니다. 야근. 다른 한 사람은 AI를 씁니다. 요약, 정리, 초안, 자동화, 퇴근이 조금 빨라집니다. 그리고 회사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 사람은 속도가 다르네. 자리를 지키는 게 아니라 가치를 지키는 사람이 됩니다. 이제 정년만 믿을 수 없습니다. 성과가 없으면 언제든 대체 대상. 하지만 AI를 알면 이렇게 바뀝니다. 이 사람은 일을 만드는 사람이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직장인에게 AI는 승진이 아니라 생존이다. 실업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이 없는데 AI가 뭐가 필요해? 하지만 여기서 오해가 있습니다. AI는 직장을 가진 사람만 쓰는 게 아닙니다. AI는 다시 시작하는 사람에게 더 절실한 도구입니다. 돈이 없어지는 것보다 더 아픈 게 있습니다.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머리가 굳습니다. 그런데 AI를 배우면 작은 질문 하나가 작은 움직임이 됩니다. 이력서 정리해줘. 면접 답변 만들어줘. 이 문장 자연스럽게 바꿔줘.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움직이는 느낌. 이력서를 볼 때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 사람 요즘 도구 알까? 그리고 이 한 줄이 있습니다. AI 활용 가능. 그 한 줄이 눈빛을 바꿉니다. 아, 이분은 멈춰 있지 않았구나.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실업자에게 AI는 희망이 아니라 재진입 티켓이다. 나는 직장에서 쫓기던 사람이고 동시에 실업자였다. 그래서 말할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배우는 쪽이 이긴다. 회의 중이었습니다. 보고서 정리 좀 해줘. 예전 같으면 이틀 걸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렇게 했습니다. 핵심만 정리해줘. 10분. 상사가 말했습니다. 속도 좋아졌네. 그날 나는 깨달았습니다. AI가 나를 대신하는 게 아니라
내 어제보다 오늘을 더 낫게 만들고 있구나. 퇴사 후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AI에게 물었습니다. 54세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답변이 왔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말 한마디지만 그 말이 나를 일어나게 했습니다. 야근으로 몸이 무너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AI는 당신을 대신하는 게 아니라 당신을 지켜준다. 어디에도 속하지 못했다고 느끼는 분들께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AI는 당신을 선택해주지 않지만 당신이 다시 선택하게 만들어준다. 나는 아직 전문가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건 확실히 압니다. 배우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AI는 그 배움을 빠르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묻습니다. 이걸 AI와 함께 해볼까? 그리고 조금씩 앞으로 갑니다. AI를 배우고 조금씩 익숙해질 무렵 사실 아직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하루가 길었습니다. 그런데 전화가 왔습니다. 부장님, 영상 하나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그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아직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구나. 기대보다 두려움이 먼저 왔습니다. 잘못하면 어쩌지? 욕먹으면 어쩌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거 내가 해도 될까? 아내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그동안 뭐 했어요? 배웠잖아요. 이제 써봐요. 그 말이 나를 의자에 앉혔습니다. 고객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영상이 필요하세요? 사장님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손님이 줄었어요. 홍보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돈도 없고 방법도 모르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예전의 내가 떠올랐습니다. 아, 이 사람도 버티고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하지 말고 같이 해봅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게 소개 영상, 초안 만들어줘. 띠링, 틀이 나왔습니다. 그 위에 내 경험을 얹었습니다. 문장은 다듬고 톤은 부드럽게 만들고 현실과 가장 가까운 이야기로 만들었습니다. 이건 AI가 만든 영상이 아니라 AI와 내가 함께 만든 영상이었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가게에 갔습니다.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부장님, 괜히 번거롭게 하는 거 아닌가요? 나는 웃었습니다. 저도 다시 시작하는 중입니다. 커피 내리는 손, 고개 숙여 인사하는 모습, 가게의 하루가 그대로 담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편집을 시작했습니다. 컷 정리, 자막, 배경음악,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 장면 조금 더 따뜻하게. AI가 조용히 도와줬습니다. 나는 방향을 잡고 AI는 속도를 만들었습니다. 파일을 보내고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후 메시지가 왔습니다. 부장님, 이거 너무 좋아요. 나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저 천천히 숨을 쉬었습니다. 며칠 뒤 입금이 되었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가슴 속에서는 큰 숫자가 움직였습니다. 나는 다시 일하는 사람이다. 며칠 뒤 전화가 또 왔습니다. 사장님 소개로 전화드렸습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아, 이게 연결되는구나. 예전에 함께 일한
후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선배님, 우리 회사에서도 영상 하나 부탁드릴게요. 끊어진 줄 알았던 인연이 다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주문이 조금씩 들어왔습니다. 카페, 식당, 소규모 쇼핑몰, 작은 일들이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자연스러워서 좋아요. 부담이 없어요. 그 말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문자가 왔습니다. 소문 듣고 연락드립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잠깐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시작일지도 모르겠다. 일을 하면서 또 하나 알게 됐습니다. 소상공인은 하루 종일 바쁩니다. 오픈, 정리, 매출, 고객.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원 정책이 있다고 들었는데 신청할 시간이 없어요. 알아보니 지원이 많았습니다. 장비 지원, 홍보 지원, 교육 지원, 컨설팅 지원. 문제는 몰라서가 아니라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 서류, 증빙, 신청. 이게 장벽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새로운 일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영상만 만들어줄 게 아니라 지원 신청도 같이 도와볼까? 소상공인이 편하게 일만 할 수 있게 조건을 설명하고 서류를 정리하고 가능한 지원이 있으면 연결해주는 일. 영상 제작, 지원 정책 대행. 작지만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부장님, 이건 진짜 도움이 됩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촬영, 편집, 상담, 서류. 이젠 혼자 하기 버거웠습니다. 그래서 전직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시간 될 때 파트타임으로 도와줄래?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 같이 해봅시다. 작지만 팀이 생겼습니다. 여전히 불안합니다. 이번 달, 다음 달, 확신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멈추지 않고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나는 부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다시 일합니다. 다시 배우고, 다시 만들고, 다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됩니다. 이건 완전한 성공은 아닙니다. 그러나 확실한 절반의 성공입니다. 그리고 나는 오늘도 묻습니다. 이 일 AI와 함께 더 잘할 수 있을까? 그 질문 하나로 또 한 발 나아갑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